이번 시간에는 7장 4절 호의 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테마입니다. 우리가 y는 fx 이런 함수의 식으로 정의된 그런 곡선에 대해서 그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값을 길이, length라는 뜻으로 L이라고 쓸게요. 이 공식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죠. 이쪽 끝점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이쪽 끝점의 x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가 a부터 b까지 움직였을 때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계산되냐라는 걸 지금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n개의 구간으로 등분을 해보겠습니다. n개 구간으로 등분해서 그 n개의 조각, n개 호의 조각, 이 조각들을 각각 길이를 계산해서 그 전체를 다 더해주면 전체 호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 각각의 호의 길이를 이렇게 근사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구간도 그렇게 할 거고 두 번째 구간도 그렇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n번째 구간까지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할 텐데 일반적으로 i번째 구간을 선택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i번째 구간을 선택을 했어요. i를 1부터 n까지 움직일 거니까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i번째 구간에서의 이 호의 길이 이만큼이 있죠. 이것을 이 양쪽 끝점을 연결하는 이 선분의 길이로 대신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실제 호의 길이보다 짧게 계산이 되겠죠. 선분의 길이가 이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작아질수록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구간을 잘라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분의 길이 두 개를 더해주면 거의 호의 길이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잘게 썰수록 오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n개 구간으로 등분을 해서 n개 구간마다 n개의 선분의 길이를 계산해서 다 더하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그 근사값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그게 이 전체 호의 길이, 참값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구간마다 선분의 길이를 계산을 할게요. 여기 양쪽 끝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이만큼 이 구간의 길이하고 같죠. 구간의 길이는 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 xi에서 왼쪽 끝점 xi-1을 빼주면 되고 xi-xi-1을 우리가 정적분 기호에서 델 xi라고 썼어요. 그럼 이 길이는 델 xi가 되고요. 이 높이는 이만큼인데 높이는 이 함수값의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fxi-fxi-1 이 왼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이만큼하고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이만큼하고의 차이. 그런데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오른쪽이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왼쪽이 더 큰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는 것은 빼서 두의 값을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이 밑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근데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각각을 제곱하고 더해주고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는 루트 xi-xi-1의 제곱 플러스 fxi-fxi-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전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선분의 길이를 n개를 더해주면 실제 길이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고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피적분 함수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걸 자항값만 더 간단한 값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를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여기 xi-xi-1의 제곱 이 값으로 나눠줄게요. 루트 안에서. 그렇다면 이 전체를 이 값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값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루트 안에서 이 값으로 다시 한번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눠주고 곱해주겠습니다. 같은 값으로. 즉, 이 전체에다가 xi-xi-1의 제곱 분의 이 같은 값 xi-xi-1의 제곱. 예, 즉 분모 분자가 같은 값이니까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전체하고 똑같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눠주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 값은 이 값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값은 이 값으로 나눌 거니까 제곱을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전체 제곱으로 묶어내고 이 함수 값을 이 구간의 길이로 나눈 게 남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눠주면 xi-xi-1분의 fxi-fxi-1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 나눠줬으니까 다시 이걸로 곱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루트 xi-xi-1의 제곱 이걸 곱하기를 해줄 텐데 이거를 del xi라고 쓰겠습니다. 같은 값이니까. 그럼 루트 안에서 제곱이 있으니까 del xi의 절대값인데 del xi는 0보다 큰 값이니까 구간의 길이로 절대값 없이 그냥 나가면 되죠. 해서 루트 del xi의 제곱은 그냥 del xi죠. 그래서 del xi를 다시 한번 곱해주면 원래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도 역시 이게 피적분 함수가 되면 그냥 그대로 놓고 계산하기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쉬운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에 이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값을 보니까 xi-xi-1 구간의 길이죠. 분의 그때 함수 값의 차이죠. 그렇죠? 예, 이 값을 우리가 미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던 값이에요. 즉, 그 구간의 양쪽 끝점을 연결하는 할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할선의 기울기하고 우리 미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쓸 거예요. 할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런 접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그 접선을 갖는 점을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xi 스타라고 놓으면 즉 이 할선의 기울기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평균 변화율은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미분계수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분의 길이는 루트 xi-xi-1의 제곱 플러스 fxi-fxi-1의 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으로 구간의 길이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주고 다시 한번 곱해줘서 이렇게 변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변형된 값 중에서 이 값, 이 값은 할선의 기울기,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역할을 하니까 이것을 같은 값으로 되어 있는 미분계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죠.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i 스타의 제곱 del xi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렇다면 전체 호의 길이는 이제 그 각 구간, i번째 구간의 선분의 길이 이만큼이었어요. 이걸 n개를 다 더하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되죠. 이것이 전체 호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살펴볼까요? 이 값에는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xi가 있어요.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구간이었으니까 이 값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p적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선택했던 표본점 xi 스타는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우리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이 값을 적분해주면 호의 길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두 점 1,1과 4,8 사이에 있는 곡선 y제곱은 x의 3승, 이것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y제곱은 x의 3승 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y로 풀어내서 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y는 x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곱을 풀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냥 y제곱은 x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제곱은 x의 3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승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 점에서는 이걸 x를 함수로 생각했을 때 x는 하고 풀어내면 3분의 2승, y의 3분의 2승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분모에 가는 값이 있어서 0에서는 미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y제곱은 x의 3승. 자, 그럴 때 우리는 1,1에서 4,8까지 이 두 점을 선택을 한 거니까 1,1은 여기 있어요. 4,8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x도 y도 둘 다 0보다 큰 쪽에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아래쪽은 y의 값이 음수로 표현되는, 같은 x에 대해서 y의 값이 음수로 표현되는 그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x가 1이다라고 하면 y는 여기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y는 플러스 1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도 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y가 플러스가 되는 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때 그 사이에 있는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주어진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하는 값을 계산해서 적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 y로 풀었을 때 fx의 도함수가 필요하죠. 즉 그 y 프라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주어진 식에서 y 프라임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제곱은 x의 3승하고 같았어요. 그렇다면 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y제곱, y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어떤 함수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미분할 때는 음함수의 도함수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제곱을 미분하면 2y 끝나면 안 되고 y가 함수니까 y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연쇄 법칙. 그렇죠? 그럼 왼쪽이 미분됐고요. 오른쪽은 x로 표현된 거니까 미분하면 3x제곱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y'으로 정리하면 2y로 나눠서 y'은 2y분의 3x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제 y'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오른쪽 걸 제곱하면 됩니다. 2y분의 3x제곱을 제곱하면 분모 제곱해서 4y제곱, 분자를 제곱하면 9x의 4승이죠. 그렇죠? 근데 y제곱하는 것은 이 식에서 x의 3승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y제곱을 x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주면 x의 3승이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4분의 9x가 남았어요. 그래서 y'의 제곱은 4분의 9x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호의 길이는 그 길이를 L이라고 할까요? 식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지요. f 프라임 x라는 것이 y 프라임입니다.
그걸 제곱한 거고요. 자, 그런데 y 프라임 제곱 해주면 4분의 9x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요.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4분의 9x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때 x의 범위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일 거니까 x는 1에서 4까지 움직였죠. 해서 적분 범위는 인티그럴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적분할까요? 루트 하는 것은 2분의 1승이에요. 그렇죠? 2분의 1승이니까 당연히 원시함수는 2분의 3승으로 표현되고요. 해서 1 플러스 4분의 9x의 2분의 3승. 이걸 미분해서 이 값이 되도록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여기 곱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수가 1이지요. 미분해서 1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2분의 3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2분의 3이 나가서 곱해져서 1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2가 앞에 곱해져 있어야 이렇게 약분해서 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무엇인가에 2분의 3승 하는 거니까 끝나면 안 되고 미분할 때 연쇄 법칙을 써서 이걸 다시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4분의 9x를 미분하면 4분의 9입니다. 4분의 9가 곱해져서 1이 돼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바꾼 9분의 4가 앞에 곱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4분의 9x의 원시함수는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9x의 2분의 3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정리할까요? 이렇게 앞에 있는 상수 두 개 곱하면 27분의 8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는 27분의 8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9x의 2분의 3승 다 됐죠. 그렇다면 구간 적용 1부터 4까지 계산합니다. x에다가 4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1 대입한 값을 뺄 거고요. x에 4를 대입해 볼까요? x에 4를 대입하면 여기 4하고 약분돼서 9가 남고요. 1 더하면 10이 되고요. 2분의 3승이니까 10의 2분의 3승 10루트 10이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27분의 8은 그냥 똑같이 그냥 곱해놨어요. 자, 그 다음 1 대입한 걸 뺄 텐데 x에다 1 대입하면 여긴 4분의 9가 되고요. 1을 더하면 1은 4분의 4, 통분하면 4분의 13이 되죠. 4분의 13에 2분의 3승이니까 4분의 13 곱하기 루트 4분의 13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여기 8이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4하고 루트 4, 루트 4는 2가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8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8을 곱해가지고 분모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분모 27만 쓰고요. 앞에 있는 10루트 10하고 8을 곱하면 80루트 10이고요. 뒤에 있는 것하고 곱하면 8하고 여기 8이 약분돼서 분자 13루트 13만 남았죠. 그래서 전체의 길이는 27분의 80루트 10 마이너스 13루트 13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두 점 0,0과 1,1 사이에 있는 곡선 y제곱은 x 이것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x는 y제곱 하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고요. 그렇죠? x하고 y하고 입장을 바꾸면 y는 x제곱 이것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 역할을 바꾼 거니까 x는 y제곱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 되겠죠. 원점을 지나가는. 그리고 0,0부터 1,1까지니까 0,0은 원점이고요. 1,1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사이의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호의 길이 구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x는 하고 풀려 있으니까 굳이 이 식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풀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x를 그냥 함수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y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취급해서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x하고 y를 바꿔주면 우리는 앞에서 구했던 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f 프라임 x의 제곱하는 거니까 이건 y를 함수로 생각하면 y 프라임의 제곱이죠. 그걸 dx, x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x하고 y하고 변수의 입장을 바꿨으니까 y가 독립변수가 되고 x가 함수가 된 거니까 y 프라임은 x 프라임으로 dx는 dy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식은 이 호의 길이 L을 계산하는 공식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함수는 x니까 x를 미분한 거 x 프라임의 제곱, 독립변수는 y니까 y로 적분해요. dy. 예, 이 공식을 쓰면 되겠어요. x하고 y하고 입장만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x 프라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y제곱이 x니까 이걸 미분하면 됩니다. x 프라임, 이것은 그냥 y를 독립변수로 생각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x 프라임은 2y예요. 그러면 x 프라임 대신에 2y를 대입하고 적분을 하면 되겠죠? x 프라임 대신에 2y를 대입해 줬으니까 루트 안에는 루트 1 플러스 2y의 제곱 dy 이렇게 되지요. 그때 y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일 거니까 y는 0부터 1까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적분 범위는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적분을 계산하는 기술은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여기 상수의 제곱이 있고 여기 변수의 제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이 변수를 루트 안에 1 플러스 어떤 변수의 어떤 함수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 함수, 이쪽에 있는 이 변수를 우리가 텐전트로 치환하는 그런 삼각 치환을 썼었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y를 텐전트 세타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그 부호에 관계없이 그냥 한 가지 부호를 가져서 플러스로 계산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범위를 설정했었죠. 텐전트 세타로 치환할 때는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을 했었어요. 이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y를 텐전트 세타라고 놓았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되죠. 2y의 미분 2dy하고 텐전트 세타의 미분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y는 2로 나눠서 2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을 할게요. 우리 호의 길이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2y의 제곱 dy 이거였죠. y가 0부터 1까지 가요. y가 0이면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해도 0이니까 텐전트 세타가 0 돼야 되고요. 그러면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설정했으니까 이 안에서 텐전트 값이 0 되게 세타를 선택하는 거예요. 텐전트 0이 0이죠. 그래서 y가 0이면 세타도 0이고요. 그 다음 y가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 y가 1이다 그러면 2 곱한 왼쪽에 있는 값은 2가 되죠. 텐전트 세타가 2가 되는 세타를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냥 아크 텐전트로 써놓고 나중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텐전트 세타가 2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아크 텐전트 2라고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1일 때는 y가 1일 때는 세타는 아크 텐전트 2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범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피적분 함수 바꿀까요? 루트 1 플러스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2y의 제곱 하는 것은 우리가 2y를 텐전트 세타라고 놨으니까 텐전트 세타라고 바꿔서 1 플러스 텐전트 세타의 제곱.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dy가 곱해지는 건데 dy는 여기 있죠. 2로 나눠주면 2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다 됐죠? 예, 이제 계산을 합니다. 세타를 가지고 2분의 1은 전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범위 0부터 아크 텐전트 2까지 그대로 쓰면 되고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죠. 그렇죠? 그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시컨트 제곱인데 루트 시컨트 제곱은 시컨트 세타의 절대값이죠. 그런데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다 뒀어요. 그렇다면 이 범위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도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 없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은 시컨트 세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시컨트 제곱 세타가 곱해져 있으니까 시컨트와 시컨트 제곱을 곱하면 시컨트 3승 세타 d세타 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시컨트 3승 세타 이것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시컨트 3승 공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렇죠? 원시함수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컨트 3승 세타의 원시함수는 2분의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플러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고 결과만 쓰면 됩니다. 그럼 그 전체에 2분의 1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구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0부터 아크텐전트 2까지. 그렇죠?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한 값에서 세타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시컨트 아크텐전트 2가 있고요. 텐전트 아크텐전트 2가 있고요. 여기 시컨트 아크텐전트 2가 있고 텐전트 아크텐전트 2가 있죠. 텐전트 아크텐전트 하는 것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텐전트 아크텐전트 2라는 건 그냥 2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컨트 아크텐전트 2는 우리 앞에서 연습을 했죠. 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0 대입한 것은 텐전트 0은 0이고요. 시컨트 0은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한 값 대입해 볼까요?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앞에 2분의 1하고 이렇게 곱해서 4분의 1을 전체 앞으로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하면 시컨트 아크텐전트 2 곱하기 텐전트 아크텐전트 2 플러스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텐전트 2 플러스 텐전트 아크텐전트 2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앞에 4분의 1은 전체에 곱해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세타에다가 0 대입합니다. 그럼 시컨트 0, 텐전트 0 그렇죠? 플러스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플러스 텐전트 0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텐전트 0은 0이고요. 시컨트 0은 1이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인데 절대값 취해도 1이고 그게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건 로그 1이죠. 로그 1은 0입니다. 그래서 이쪽 건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시컨트 0은 1이지만 여기 텐전트 0이 0이니까 곱하면 0이죠. 그렇죠? 해서 뒤에 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파트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텐전트, 아크텐전트는 역함수 관계니까 이쪽 이렇게 대입한 값은 그냥 2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텐전트, 아크텐전트는 역함수니까 2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시컨트, 아크텐전트 2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 역삼각 함수 부분을 치환하시면 돼요. 아크텐전트 2를 t라고 치환할까요?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2가 t다라는 것은 바꿔서 텐전트 t가 2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텐전트의 값이 2가 되도록 t라는 각을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 각을 t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각에 대해서 텐전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를 1분의 2다라고 해석하면 1이 밑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2라는 값이 높이가 되면 되죠. 그래서 밑변을 1로 높이를 2로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면 빗변의 길이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즉 루트 5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정해졌으니까 t에 대한 것은 어떤 삼각함수를 취하든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크텐전트 2를 t라고 놨으니까 시컨트 아크텐전트 2라는 것은 시컨트 t지요. 그렇죠? 시컨트 아크텐전트 2는 이 값을 t라고 놨으니까 시컨트 t. 그렇다면 시컨트라는 건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렇다면 시컨트는 뒤집어서 밑변분의 빗변. 그렇죠?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 이 사이즈를 보니까 변의 사이즈를 보니까 밑변은 1이고 그때 빗변은 루트 5가 돼야 됐었죠. 그러니까 1분의 루트 5, 루트 5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시컨트 아크텐전트 2는 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는 호의 길이는 뒤쪽에 건 다 0으로 떨어졌고 앞에 것만 남았는데 4분의 1 곱하기 시컨트 아크텐전트 2 곱하기 텐전트 아크텐전트 2 플러스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텐전트 2 플러스 텐전트 아크텐전트 2였어요. 텐전트 아크텐전트 2는 2였고요. 그렇죠? 시컨트 아크텐전트 2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루트 5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다 계산됐죠? 여기도 이렇게 텐전트, 아크 텐전트는 2로, 시컨트, 아크 텐전트는 루트 5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호의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앞에 항 2 루트 5, 그렇죠? 플러스 로그 절대값 2 플러스 루트 5. 그런데 2 플러스 루트 5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버리고 그냥 로그 2 플러스 루트 5.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4분의 2 루트 5 플러스 로그 2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까지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예,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강의실로 오셔서 기말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이 수학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기말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